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주식 이야기 채널, 주식하며 여행하기 채널 봐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 다낭 영상 뒤로, 다낭이 6월 달이었으니까 뭐 중순 정도 잡고 7월 한 달 넘었네요. 아마 한 달하고도 한 10며칠 됐을 거예요. 다낭 용다리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좀 늦게 올렸으니까 한 달하고 좀 더 내는 시간 되네요. 뭐 7월 말이니까 한 달 반. 죄송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때 용다리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말씀드린 영상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그전에도 왜냐면 텀이 좀 있었잖아요. 영상 올리는 텀이. 한국에 국내 일 처리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유튜브 정체기, 왜 다른 지금 몇십만 되시는 유튜버들도,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많은 분들이 조금 몇백 회 정도, 몇천 회 정도 봐주시면 감사한 거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할까, 좀 힘이 안 나서 영상 올리는 게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포함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뭐 원래 베트남 갈 때 뭐 비슷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채널은 다행히 1000명 넘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 원래 목표였던 베트남 동남아 여행 갔다 올 때까지 1000명 정도 넘는 거를 바라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다행히 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달성을 못했지만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서 7월 초에 달성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채널을 지금 현재는 좀 더 열심히 올리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리고 있고요. 여기는 그동안 서울에 썼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채널이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영상을 꼭 다시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여행, 동남아 4개월 여정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되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너무 길면은 도시별로 호치민, 방콕, 파타야, 하노이, 다낭, 점점 영상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뭐 될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도시별로 영상을 좀 보면서 제 여행 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도, 정보도 말씀드리고, 또 뭐 제 여행 채널의 특성, 개인적인 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또 매니아들이 몇 명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래 저놈은 저렇게 사는구나.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2월 말인가? 2월 30일인가? 아니 2월 29일인가요? 3월 1일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3월 1일이네요. 제가 쉬는 날을 잡았어요. 그래도 주식 한다고, 주식 하는 날은 또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뭐 상한가 가서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행 비행기 살 때, 1월 달에 살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 날 출발해서 호치민에 늦게 도착했죠. 그때 한 10시인가 11시인가 도착을 그 정도 하고 호텔 도착한 게 거의 11시 정도였던 것 같네요. 다행히 그랩으로 무사히 잘 사서 호치민이 그랩 그 공항 나와서 중간쯤 살짝 그 택시 라인 넘어가면은 그랩 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상한 데까지 막 돌아서 한참 가고 그랬는데 주차장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공항 출국장 나와서 아니 입국장이죠. 입국장 나와서 바로 길 건너가면 중간쯤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랩을 타시면 되고 그랩으로 타면은 한 택시로 뭐 예를 들어서 1군 뭐 벤탄마켓까지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25만 동, 뭐 바가지 쓰면 35만 동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다 또 뭐 따로 무슨 차지 해가지고 더 낼 수 있고 또 공항에서 택시 그 렌트해 준다는 곳에 얘기하면 한 40만 동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그랩으로 가면은 벤탄마켓까지 가면은 운 좋고 시간대가 맞으면 한 12만 동도 가능할 거고요. 한 15만 동, 16만 동이면 충분할 겁니다. 보통 그리고 7,000동인가? 9,000동인가요? 좀 올라서 공항 그 주차 같은 것 때문에 내는 세금 그거를 그 운전기사들이 꼬박꼬박 달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포함시켜서 냈나 그럴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팁으로 아니 그거 줬는데 따로 더 붓거나 막 그래요. 그거를 팁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더 나중에 추가하는 운전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정보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여행이 장기간의 여정이라 호치민도 거의 40일 정도 체제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반적인 호텔 막 5만 원짜리에 가도 한 달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부담이 커서 어떻게든지 2만 원 전후로 했는데 다행히 2만 원 이하 호텔을 1군 안에서 딱 경계선 넘어가기 전에 2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넘어가기 전에 사이공 동물원 위쪽에 위닝빈가에라는 긴 길이 있는데 그 끝쪽 오른쪽 끝쪽 지도를 봤을 때요. 구글 지도를 봤을 때. 그래서 2군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호텔을 그런 호텔도 원래는 그래도 한 2만 3천 원, 2만 4천 원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다행히 저는 처음에 일주일은 17,000원 정도에 예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간들도 다행히 싸게. 근데 그거는 가고도에서 결제를 못하고 현지에서 내는 금액으로 나오길래 현지에서 거기 사람들하고 잘 얘기해서 오히려 그거를 캔슬하고 따로 좀 더 싸게 30만 동 더 싸게 페이할 수 있는 거의 한 5,500원, 16,000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됐었었죠. 다행히. 그래서 초반 여행에 숙박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도착해서 한 3일, 4일, 일주일 정도 있을 때 그때 인사드린 영상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식 이야기.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나중에 해서 라이브 하기로 하고. 라이브 얘기를 제가 원래는 그때 베트남 가기 전에 목적이 무슨 유튜브 구독자 50명 이상이면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뭐 한참 여동생한테도 구독 좀 해주라, 여동생 남편 매지한테도 구독 좀 해주라, 여기저기 친구들한테도 좀 부탁도 하고 해서 그런데도 막 20 몇 명, 25명 그렇게 따지면 지금 242명인 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라이브를 왜 못해 결국 못했냐면 몇 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뭐 틀고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거나 그때 윙회 거리 안에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거리 여기 카페 빌딩이 많은 그 거리 윙회라는 거리인데 거기서 살짝 보여드리면서 라이브 좀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가끔가다 한두 명 오시고 그리고 또 화질이 이 라이브 화질은 유튜브 라이브 화질은 지금 이 화질이 1080 HD 화질인데 그거보다 낮아요. 그래가지고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뒤로는 라이브를 몇 번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을 아마 좀 높은 화질로 하려면은 무슨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방법을 찾아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주가가 뭐 내일은 또 내일은 아마 안 오니 제가 얘기하면은 또 그거에도 틀린 유튜브에서 머리가 지금 여기 한국 돌아와서 깎아서 지금 비슷한 머리인데 그때도 머리 깎고 한국 이 숙소 근처에 있는 이발소에서 깎고 와가지고 머리가 비슷한데 있는 동안은 앞머리만 제가 좀 자르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해외 20대 때 영국 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 90년대 초반에 한국 그때 막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싼 거였거든요. 그때 아마 영국 가기 전에 해장국 가격이 뼈다구 해장국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1,200원 아니면 2,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지금 1,200원 하면은 거의 10배 차이고 2,000원 해도 뭐 그 정도 물가 상태에서 제가 영국에 갔었기 때문에 영국은 그 뒤로도 계속 올랐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또 싸지고 영국은 그 뒤로도 계속 올랐지만 그때도 저 같은 그때 당시 한국은 뭐 거의 개발도상국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OECD 가입을 그 뒤로 좀 했나 몇 년 뒤에 그때 90년대 중반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빨리 원래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때 김영삼 정권 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부터 원래 머리 깎는 도구 이렇게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10파운드가 15파운드 주고 깎았던 기억이 있네요. 한번 말도 잘 안 통하고 영어 못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러 갔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입니다. 또 코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좋네요. 제가 편집하는 있는 동안에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 영상 편집 기능도 좀 편집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고 자막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조금씩 더 좋아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막도 들어가고 편집도 좀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좀 더 나은 영상이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주식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금융시장이 그대로도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지금은 주식 얘기를 하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수 사는 걸로. 이 영상을 주식 관련해서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은 뭐 제가 등장하니까 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잠수를 타야 돼요. 괜히 뭐 그거 가지고 언급을 하면 또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무슨 주식 종목 얘기라든가 하여튼 티끌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는 걸로 여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이게 지금 날짜 순으로 이렇게 최신 순으로 해놓은 거라서 올린 영상이 이거네요. 이게 지금 바로 응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거리인데 관광객들은 아직 거기 현지 거주민들은 여기 가끔 나가세요. 그래서 시내 나가면 여기 가고 하시는데 관광객들한테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인민위원회 이거를 써봐.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는 제대로 보이나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 주식 이야기 하는 사람. 아까 주식 이야기 영상 하나 올렸는데, 여기는 참 인민위원회 청사, 시민시 인민위원회 청사 시청 같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제대로 보이겠네. 저한테는 거꾸로 보이게 해야지. 이게 지금 거꾸로 나오는 영상이라서. 전에 라이브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라이브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화질 얘기 나오고. 이 거리가 예뻐서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지금 중간에 안 멈추는 이유가 여기 호치민, 엉클 호치민, 미스터 호치민 동상이요. 여기가 카페 건물이에요. 이게 민회. 여기가 지금 이런저런 전시도 하고 무슨 꾹짝꾹짝 하는 거리죠. 여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나와서 뭐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양 분들은 좀 계시는데 무슨 행사 같은 거 시내에서 하면 여기서 많이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가 핫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4K는 아직 제 구독자 수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되는지 어차피 자, 살짝 좀 넘어가서. 저도 뭐 베트남 오래돼서 이 정도는 네, 지금 오토바이 좀 위험해 보이실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괜히 걱정하실까봐. 거리고 주저주저 오히려 사고 나요. 네, 알아서 잘 피합니다. 내가 길을 가면 쟤들이 알아서 잘 피해 다녀. 다른 사람들 이 렉스 호텔 렉스 호텔이요. 옛날부터 전쟁 때부터 있는 호텔이죠. 여기에서 기자들이 여기에 주로 프레스 회견을 주로 여기 했으니까 유명한 아주 역사 있는 호텔입니다. 렉스 호텔. 지금도 비싸요. 막 지금도 한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엉뚱한 얘기 하니까 넘어가죠.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평상시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항 같은 데 가면 생기를 느끼잖아요. 살아있는 feeling alive 하는 느낌.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용이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다가 어제 그제 지나가다가 이 용이 머리가 움직이더라고요. 이 쌍용 가보는 거. 여기 움직이잖아요 지금. 머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만큼 베트남이 이런 연출도 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정말 제가 베트남에 2004년부터 제1기요. 주로 호치민에 있었던 거를 2004년부터 2009년 정도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원래 일본에서 대학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마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2004년에 만학으로 공부해서 그런 겁니다. 늦게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이 따지면 40대죠. 그때 저 대학 졸업했다고 하면은. 근데 전 만학으로 원래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영국 갔다가 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만학으로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다행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학부까지. 그러니까 총 일본어 하고 또 학부도 4년 하고 대학원까지 2년 했기 때문에 총 8년의 유학 생활을 보냈죠. 그리고서 베트남으로 일본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파견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돼서 중간에 이제 제 경력 커리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국의 회사로 법인장으로 스카웃돼서 옮기고 했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이 금융위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그때 근무하던 회사가 철수, 베트남 사업을 접게 되면서 제가 한국 그때 뭐 접자 딱 하고 뭐 오늘 딱 문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으려고 하면은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가 또 건설 설비회사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있던 설비회사에서 그때 롯데마트 1호점의 공조 담당, 원래 소방까지도 원래 다 오다를 땄었는데 어차피 적자라는 걸 그때 당시 저희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어차피 적자기 때문에 많이 따면은 둘 다 하면은 더 많이 적자니까 지금 이거는 현지 법인 설립하고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조만 하자. 그래서 그때 한 3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한 18억 정도 되는 규모의 다 합쳐가지고 30몇 억이었고, 그때 당시에 공조만 해서 롯데마트 1호점 공조만 해서 한 18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1호점 공조 파트는 저도 일부 조력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해서 사장님 허락하에, 원래는 그때 본사가 경상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와서 잠깐 본사 근무하는 동안 좀 분위기 보다가 다시 파견 나가고 뭐 이러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실제로 그 뒤로 좀 하여튼 사장님 그때 당시 사장님 허락하에 취업 활동을 한국에 하면서 그때 베트남 사업을 정리하면서, 왜냐면 기성도 받아야 되고, 기성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건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고 다 하고 우리가 이제 다 한 다음에 돈은 나중에 빨리 받아봐야 뭐 한 달 반, 두 달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국 완공이 2008년 12월이었던가 2009년, 결국에는 12월에 완공한 걸로 하고 2009년 1월까지도 할 일이 좀 남아 있었고 했었던 기억이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2009년 초까지 근무하다가 연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옛날 얘기라서. 제 기억에는 분명히 금융이 터지고 2008년이 금융위기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그때 건설 롯데건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GS건설도 베트남 사업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롯데건설이 하나가 다 블랙리스트였었는데 하나는 베트남 사업을 철수, 아니면은 하나는 보류 이렇게 했었어요. 어느 게 보류고 어느 게 철수였었는지, 롯데건설이 보류고 GS건설이 철수였었는지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그래서 그럴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었고, 결국은 뭐 대기업은 살아남았지만 그 하청업자들은 많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09년 초까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포인트는 뭐냐면 2004년부터 2009년 초까지 제가 베트남에서 호치민에서 생활하면서 2005년 1월 27일 날이죠. 기억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날 저희 가족이, 전 지금은 돌싱이라서 엑스와이프지만 저희 가족, 엑스와이프하고 딸이 그때 베트남으로 와서 베트남에서 같이 체제하면서 딸아이도 그때 한국 유치원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잉해 거리를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카페 거리, 카페 빌딩. 아직도 평균 연령이 30이 안 될 거예요.
제가 평균 연령 지금 30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거의 25.5세, 26세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노후화가 됐다 쳐도 30이 아직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계속 아이들은 태어나고 있거든요, 베트남은. 많이. 원래 그 조금 가난한 개발도상국일수록 다른 어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만 낳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둘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윙회 거리에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찍었던 게, 동커이 거리네요. 동커이. 동커이가 어디냐면 베트남의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루이비통 매장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패션 거리, 패션으로 유명한 거리. 동커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 느낌으로는 한국의 명동. 지금 명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초창기 때 2004년 이후로 초창기 때 주로 나갔던 이유가 푸미흥에서 셔틀버스. 당시는 지금은 일반 버스, 시내버스 잘 돼 있고 해서 더 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도 102번 버스였나? 푸미흥에서 시내까지, 벤탄마켓까지 가는 버스, 102번 버스가 있고 그래서 가끔 탄 적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한 30분에 한 대씩 오기도 하고 어떨 때 막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래서 좀 불규칙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초반에는 한 4,000동 정도 버스가 막 2,000동? 2,500동? 버스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시작했던 기억이네요. 셔틀버스라고 해가지고 한 25명, 30명 정도 타는 버스, 조그만 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서 푸미흥하고 여기 동커이 거리에까지 운영을 스탑을 거의 안 하고 한 번인가 뭐 그 뒤로 어디 사는 곳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생겨서 여기저기 스탑을 좀 하는 거지만 거의 스카이가든하고 한두 군데 더 하고 그들은 쭉 일군 여기 동커이 거리까지. 그래서 여기 동커이 거리에 주로 나갔고 여기 패션 거리고 하다 보니까 옷도 좀 사입을 수 있는 거리도 있었고 그때 뭐 한참 그때 DVD 비디오 한참 여기는 해적판 해가지고 한 장에 1,000원권 2만동 그것도 나중에는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한 15,000동 10장 사면은 뭐 한 장당 15,000동씩으로 해서 당시 환율이 16,000동 정도가 1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면은 당시 한국 원화로는 얼마였던 기억이 있는데 한 1달러는 한 1,050원, 1,1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에 15,000, 16,000동 하면은 한 1,000원 정도 꼴 1달러니까 16,000동이 1달러니까 한 400원 정도니까 그때 당시 왜 한국에 왜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면은 막 2,000원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세적판이지만 소장을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참 집에 막 DVD 판이 막 이렇게 쌓이고 했었죠. 지금도 제가 그때 완전 이주를 하면서 한국에 갖다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게 틀면 나올려나 보네. DVD가 없는데 뭐 틀어볼 수도 없고. 여기에 루이비통 매장도 있고 아주 싼 호텔을 가거나 베트남에서는 주로 비싼 호텔을 가보죠. 여기 타임스퀘어 여기 이제 건물이 생긴 거죠. 타임스퀘어 빌딩이. 그래서 이 근처 여기 어디에 주로 이제 버스가 섰었어요. 항상. 너무 많이 비싸게 받은 것 같아. 태국은 10만 원만 내고. 저도 이번에 붕다운 한번 갈까 생각 중인데 배 타고 가는 건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게 사이공 강변 쪽으로 끝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동코이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이공강이 여기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로 쭉 올라가면 동커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턴한 거죠. 여기가 참 이게 논둑당 거리예요. 그러니까. 돈둑당. 옛날에 유명한 베트남의 호치민에 유명한 바 세븐틴이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이 돈둑당 세븐틴 돈둑당이에요. 주소. 그게 세븐틴이어서 세븐틴이 된 거예요. 돈둑당 세븐틴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저기 VBN 대탐거리 근처로 여행자 거리 근처로 옮겼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에서 공장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호텔까지 택시 타고 하면은 오래 이 돈코에 그러는 거리는 제가 마지막 장면이 예뻤던 기억이 있는데 2019년에 코로나 영업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끊어버리고 제가 이 장면 잘 보이시죠? 이 장면이 멋있어서 그때 덕분에 이거를 썸네일로 했었는데 이거 덕분에 조금 사람들이 봐주신 여기가 깨라벨 호텔 여기가 깨라벨 호텔이라고 여기 맨 위에 가면 사이공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이공 바 영상을 제가 숏으로 올렸던 기억이 있네요. 거기도 깨라벨 호텔도 오래된 호텔이죠. 옛날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있는 호텔이었고 그때도 사이공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베트남에 1년에 한 번 가면은 제가 꼭 그 사이공 바에 가서 사이공 스페셜 맥주를 먹는 걸 하나의 이벤트로 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물가가 정말 예전에는 한 10만 동이면 정말 원래 가격이 한 7만 동 써있고 차지 플러스 해가지고 10만 동 정도 되면 됐는데 지금 거의 한 20만 동, 그 2배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더군요.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 여기. 프랑스, 이게 원래 포치민이 계획도시잖아요, 나중에. 프랑스, 주로 1군 지역은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식민할 때 잘 이렇게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1군 안에 사이공 동물원이 있었던 이유가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 안에 그런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두고 싶어서 그랬다는 어떤 썰이 있습니다. 자, 동커의 거리도 찍었고요. 레탕톤은 근데 안에 별로 별 게 없어가지고 살짝만 보여드리고. 이 밖으로 도는 거라서 지금 여기 잠깐 살짝 보여드린다고 들어간 기억이 있네요. 여기 다 일본 분들 작업복 입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엔지니어들이 많아. 이것도 다 작업복이에요. 저도 이런 거 자주 입거든. 이 작업복에 와이셔츠 이게 거의 뭐 교복 수준이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안 버리는 옷 중에 이 작업복 바지는 여름에 아주 시원해요. 일단 통이 커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왜 통 크게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통 크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살짝 안에 들어가 본 영상이네요, 이게. 작업복이 계시죠? 저도 일본계에서 근무할 때는 저 작업복을 실제 안에서 들어가서 찍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대충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찍은 게 호치민. 열심히 그래도 돌아다녔네요. 열심히. 제가 원래 영상 찍을 때 이게 한번 어디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사이공 트레이딩 타워 사이공 트레이드 센터. 이게 옛날에는 제가 2000년 초반 했을 때는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은 데 계시네요. 비싸가지고 여기가 또 자리도 잘 안 나. 빈 사무실이, 빈 사무실 자리가 잘 안 나요. 왜냐면 거의 뭐 브랜드샵 만들듯이 생기는 곳이라서. 저는 뭐,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좀 한물 갔죠, 사실. 여기보다 다른 곳은 정말 많은 곳이 좋은 곳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쫙 돌려봅니다. 호치민 대학,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에 온 겁니다. 여기 이제 호치민 1군 동커이 뭐 벤탄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동커이 거리에서 뭐 걸어서 10분, 12, 3, 4, 5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베트남 가게 되면 베트남어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 가서 그때 어학당이 이제 여기 유명한 게 있어서 다른 곳엔 별로 없었어요. 여기밖에 없거나 됐었어요. 그래서 동커이에 슈프뮤에 살면서 동커이에 셔틀버스 내려서 거기서 세움을 타고 세움 한 2만 동, 15,000동 뭐 이 정도 바가지 쓰면 3, 4, 5만 동. 그래서 여기 공부하러 뭐 다니고 그랬었죠. 저도 그때 제 일본 회사가 일본 회사가 원래 본사는 공장이 본사로 돼 있는데 야짱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산물 가공 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무실은 쌀공 트레이센터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저는 근무 끝나고 6시 한 반 정도부터 여기서 그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5개월인 정도 6개월인가 5개월인가 다녔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은 조금 2시간이 아니라 45분씩 90분 수업이 아니라 뭐 30분씩 2번이었나? 35분? 조금 더 적어요. 다 합쳐가지고 한 7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좀 적어서 좀 길게 공부했었어요. 낮 타임보다 한 달 더 해야지 되는. 안녕하세요. 밝아진 느낌. 주로 이제 지금은 새로 건물을 좀 잘 해놨는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방과 카페. 여기도 요 앞에는 좀 바뀌었는데 안에는 거의 쉽게 얘기해서 사내 식당 같은 거잖아요. 학교 식당. 예. 베트남은 역시 뭐 오토바이 문화라서 뭐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오토바이 문화긴 했는데 아직도 오토바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뭐 아는 분이 아니면 세움을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베트남은 역시 뭐 저걸 일로 와야 돼요. 이 안에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호치민 어학당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거든요. 그 아까 좀 전에 그 입구 들어와가지고 안에 그 강당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거기에 어떤 분한테 베트남이스 랭귀지 뭐 하거나 아니면 혹 띵비엣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르쳐 줄 겁니다. 한 달에 거의 싸지도 않아요. 한 달에 막 한 10몇만 원, 12, 3, 4, 5만 원 할 겁니다. 대신에 1시간 수업이 아니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수업,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7, 8만 원 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저도 이런 거, 좀 저 안에 보면 더 싼 데 있는데 그런 걸 굳이 여기 카페를 만든 거 보니까 경쟁에 여기 들어온 업체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 젊은이들도 이왕이면 여기서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페셜 뭐 이런 거 치고 보통 25,000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랩으로 원래는 버스 타고 한번 품이올. 푸미움 가는 영상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는 형님들하고 만나는 걸로 약속하고 가면서 찍었을 거예요, 아마. 가볼까 했었는데요. 식당이요. 거기에 가서 나는 형님들하고 같이. 저는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라 좀 헷갈리는데, 네, 거의 다 왔어요. 왼쪽에 보이는 이게 K마트. 아직 문은 안 닫았는데 지난번에 밤에 늦게 왔을 때. 여기가 푸미움의 여기 파리바게뜨. 다행이네요. 장사 잘 되는 걸로 소문 났었죠, 옛날에. 땡큐. 이날은 아직 제가 이 푸미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 그날은 형님들하고 술 한잔 먹으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헬멧을 벗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여기 이거는 뭐야, 빌딩 숲에서 다리 하나 넘어 외국인 1도 없는 베트남 로컬 시장. 제가 아까 호텔을 경계다 보니까 이거 다리만 넘어가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라 거기에 로컬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시장까지 가서 베트남 전통적인 어떤 집 모양이죠,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 폭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해서 폭이 좁아졌어요. 아직 영상에 카메라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약간 좀 여기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여기가 클포 원화, 문화. 지금 자기가 어디를 찍는지도 모르고 바닥 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다 시장인가 봐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시장이 있어요. 저도 미리 안 가보고 가보는 거라. 여기거든요, 시장이. 여기가 시장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녹화시장 뒤로 약간 베트남 시장 분위기도 약간 나오죠. 흥정만 되면 저도 뭐 제 베트남어 레벨 흥정까지는 그렇지, 어렵죠. 하고 싶은 얘기 비즈니스에서 상대방하고 상대방한테 주로 영어를 쓰다가 베트남 사람이 참 착한 게 이렇게 보면은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신기해하고 그런 순박함이 아직 베트남 남아있는 게 저희 같은 중년들이 베트남을 찾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직도 시장 다니시는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재밌다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슈퍼 가서 사느니 이런 데 가가지고 사는 거를 아직도 참 이런 어떤 정이 있는 문화는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모르시나? 저도 제가 직접 싸서 왔다고. 오히려 이렇게 우연하게 발견한 여기가 좀 신선하게 재밌었어요. 안 보이실 수 있겠네. 약간 시정지하고. 아직까지 카메라에 적응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뭐. 근데 정말 한국 분들도 깜짝깜짝 놀라. 이거는 지금 뭐 양반이고요. 정말 냉장고를 오토바이로 운반하고 그래요. 새 냉장고를. 저 넘어지면 끝장인데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저도 목소리가 좋아졌잖아요. 이게 생기 있는 사람 사는 이런 곳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따지면 약간 순수한 면에 남아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국 배달하는 밥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막 3단, 4단, 5단 씹고 다녔잖아. 아, 이 거북이가 있었네. 자라야, 거북이야. 자, 그래서 이런 녹화시장, 나중에는 이 녹화시장 안에 쌀국수집을 발견해요. 바로 다음 영상에 나오네. 여기가 6만동이라 이게 지금 제가 그때 계산할 때는 3천 한 2, 3, 4, 500원, 3,500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이 가격에 저는 다음에 베트남 가면 이 집은 또 다시 가고 항상 또 갈 겁니다. 쌀국수 먹는 것만 펄롱 가는 방법 어떻게 다 주소를 제가 써놨을 거예요. 여기 자 주소 넣어놨으니까 꼭 드시고 싶은 분은 이 안에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이 집이 참 기억나네. 이 집이 좋았던 게, 이 집은 보통 보면, 여기 지금 민피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럼 민피가 뭐냐면요. 공짜로 준다는 거거든요. 피가 FE 영어로 P 할때 그런 같은 발음이 비슷해. 지금 한국말로 하면 면피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금방 깨우치시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민피 그럼 프리 공짜. 그래서 뭐가 공짜냐 하면 짜다. 가지고 짜가 차거든요. 그래서 다가 아이스티 공짜고, 그러니까 뭐 물 공짜로 보통 물 공짜로 안 주거든요. 근데 물에 약간 차가 그냥 뭐 명물 맛이 아니라 우리 엽차 주듯이 보리차 주듯이 그런 짜다 공짜고, 보통 요즘 베트남에 짜다 공짜 주는 집 없습니다. 한 잔 시키면 만동 한 500원씩 하고, 비싼 데는 15,000동, 12,000~13,000동 하고 해서 뭐 600원, 700원, 800원 돈 받거든요. 그리고 깐난, 이게 뭐냐면 이제 물수건. 베트남은 왜 뭐 그냥 준다고 그냥 다 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차지가 다 붙으니까. 그래서 물수건도 공짜. 되면 여기 이제 외국인이 별로 안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써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와이파이 되고, 짜다, 물수건, 아이스티 물수건이 다 공짜.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운데 땀 뻘뻘이고 들어가서 아이스티 한 2잔 들이키고. 그냥 한 잔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피처를 줘요, 피처 짜다. 이렇게. 물수건. 얕즘도 주고, 따로 주고, 숙주나물 데워주고. 요즘 한국에서 야채 못 먹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주로 따이남 그래가지고 안 익은 소고기에다가 남은 약간 기름 붙은 거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는 걸 보통 한국 분들은 퍼찐이라는 약간 고기 다 익은 거 그거 넣는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딱딱한 거 같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안 익은 고기 미리 넣고 그 다음에 기름부터 있는 거 그거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서. 그래서 퍼따이남 2가지 시키죠.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니까. 근데 이번에 태국에 있으면서 쌀국수 이후에 후띠우라는 어떤 다른 음식도,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면 꼭 그걸 먹어보려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먹었는데 베트남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군의 타오디에 외국인 타운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면서 찍었는데,
뭐 솔직히 어디가 어디 젖으로 잘 모르고 해서 최근에 에어비앤비 조금 좀 보면서 대충 감은 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멀었던 상태예요. 여기가 마세라티인가 뭔가 그때 한참 유명한 거길 겁니다. 한국분들 좀 여기 베트남 푸미흥 사시다가 일로 옮기신 분들이 많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푸미흥은 이미 렌트가 원래 베트남 사람들은 렌트를 이게 손님이 별로 안 오면 또 내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올랐던 한국도 마찬가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른 렌트비는 잘 안 내리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지 푸미흥은 옛날 아파트고 한데도 잘 안 렌트비가 싸지 않으니까 한국 그 분들이 아주머니 분들이 새로 생긴 아파트라 아직 빈방이라서 싸게 내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잘만 찾으면은 그런 곳으로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마세라티. 아 마스터리? 마스터리. 여기가 가장 지금 현재 좀 오래되면서 안정적인 수영장도 괜찮고 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 음식점 이런 것들이 좀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 차나 오토바이가 없으면 걸어 다니기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푸미흥에 비하면은 조금 아파트 때문에 지금 일로 옮기신 분들이 좀 있고 일군하고 시내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호치민에서 주재원 분들은 저기 동나이나 뭐 빈증이나 이런 데 사시는 공단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푸미흥까지 오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군이 가까워요. 중간에 있다 보니 거의 뭐 2군에서 푸미흥까지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빨리 오는 길이 생겼다고 해도 예전에는 1군 거쳐서 왔어야 되기 때문에 2군에서 푸미흥까지 오는 것만 해도 한 30분 넘게 차 안 막혀도 차 막히면은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2군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도 좀 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참 8월 말에 다시 또 한 달 여정으로 또 갑니다. 뭐 한국에 있어 봐야 저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백수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찍은 영상이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영상이에요. 걸어서 푸미흥까지